최순실 씨가 JDC 이사장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한옥 전 이사장은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자가 중문단지에 운영하는 카지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4개월 된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울면서 보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제주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한옥 전 이사장은 최순실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JDC 이사장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모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 인사 자료도 다 받아봤고 그중 한 곳이 JDC라며 대부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온 자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기업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김한욱 전 JDC 이사장의 검증 자료도 받아봤다는 주장입니다. 김한욱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을 2달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에 입당해 박근혜 후보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JDC 이사장의 응모에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통령 취임 넉 달 만인 지난 2013년 6월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상당히 불쾌하다고 밝혔습니다. JDC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온 의혹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황당하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황당하다. 설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였어? 하는 사람도 있고.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경위와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JDC 이사장 인사 개입 의혹도 밝혀질 것인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홍콩 란딩그룹이 중문단지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제주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년 전 카지노를 인수하는 과정에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란딩그룹이 소유한 카지노. 란딩그룹은 지난 2014년 자회사를 만들어 이 카지노를 17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신규 허가를 받기 어려워 보이자 영업장을 이전하려고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어제 이곳에 조사관 9명을 투입했습니다. 오셔서 부모들이 2014년, 2010년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전에 것들을 보시러 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국세청은 8시간 가까이 카지노 영업장의 회계 자료와 장부 등 각종 세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영업권 인수와 관련된 서류를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지노를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 사업장하고 우리 지금 그 사업자하고 그 양수 관련 그 계약들 중에 그 내용을 좀 보고한 겁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은 카지노를 넘긴 옛 대표가 서울에 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란딩그룹은 이곳 카지노를 10배 규모 크기로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세무조사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14개월 된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챘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4층짜리 빌라. 오늘 새벽 4시쯤 이곳에서 14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아기는 제주 시내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얼굴과 엉덩이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이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로부터 사망한 영아가 엉덩이 부위 등에 멍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2시쯤 아버지인 25살 홍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의 엄마가 말렸지만 막무가내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씨는 아내와 혼인신고 없이 2년 전부터 같이 살았고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애가 있다는 걸 한 달 전에 들었거든요. 여자랑 남자랑 집에 와서 사내 만에 이런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경찰은 홍 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고용이 불안한 도시란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공공기관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해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반에서 10년째 일해온 김모 씨. 올해 초 용역회사로부터 느닷없이 해고 통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도급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김 씨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바람에 계약 연장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4년 실무 경력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이런 도급을 줘서 오히려 더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제주공항에서 청소와 주차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용역 노동자는 700여 명. 임금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항공사가 용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정규직 지침에 나온 그 인건비 산정 기준이라든가 고용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법제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공항공사는 정부의 지침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용역에 대한 설계 부서인 제주지역본부 쪽에 통해서 도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8%. 공공기관까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외면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32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도내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3% 떨어져 지난해 8월 이후 32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제주 지역 아파트 값이 최근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 입주로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넉 달 전인 미 군정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미국 정부의 사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발단이 된 1947년 3.1절 발포 사건. 3.1절 기념 집회에 참석한 군중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면서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포 현장에도 미군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미군 한 사람만 가운데 서가지고 총 가지고 공포 쏘고 있더라고. 제주에서 미군정이 실시된 것은 1945년 10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무력 충돌의 발단이 된 3.1절 발포 사건과 대대적인 검거 선풍, 고문치사 사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정 직후인 1948년 말부터 진행된 대규모 양민학살도 당시 한국군을 사실상 통제했던 미 군사 고문단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레드 아일랜드, 빨갱이 섬으로 규정한 것도 미국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미군정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4.3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미국 현지 조사는 지난 2001년 단 한 차례 실시됐고 중요한 문서들은 비밀 등급에 묶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평양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 10년 이상 공무원을 보냈던 일본 오키나와의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3특위는 결의안에서 4.3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배보상과 신고 상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와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됩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가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여러 소송이 걸려 있는 데다 투자 이행 기간이 이미 지났고 투자 계획도 충족하지 못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는 지난 2009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주 경실련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라관광단지 개발로 대규모 숙박시설과 쇼핑센터가 들어서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사업 예정지를 방문한 뒤 6일에 환경평가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는 오늘 올해 첫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투명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건립 전략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학교 지원을 늘리고 등굣길 1km 걷기 운동을 위해 인도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소방장비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속된 37살 강모 소방장이 입찰 정보를 납품업체에 제공하거나 공금을 횡령해 4천여만 원을 챙기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입건된 공무원과 업자 7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경선 후보 지지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전 제주도당 대학생 위원장인 27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